올바른 교육으로 시험날 자신감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압구정 센티움 학원에서 이번에 올해 청담고 예비고일 학생들과 영어 내신 수업을 진행하게 된 김진혁 강사라고 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체적으로 청담고가 작년 기출을 토대로 볼 때 어떤 식으로 문제들을 구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럼 그에 따른 대처 방법은 무엇인지, 그래가지고 전체적인 학교의 특성, 내신 특성과 함께 올바른 대처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리자면요, 저는 이런 사람이고요. 이건 소개 부분이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작년 1학기 중간고사 때 어떤 식으로 시험이 나왔는지를 분석을 해 볼 건데요. 청담고의 시험 트렌드를 분석함으로써 조금 더 똑똑하고 정확하게 시험을 준비하자는 마음에서 이런 식으로 분석을 준비해 봤습니다. 청담고 내신의 특징을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시험범위입니다. 교과서의 경우에는 두 과 분량의 본문하고요. 그 다음 본문 뒤에 supplementary reading, 추가적인 읽기 자료들, 그 두 부분도 전부 다 포함되었었습니다. 모의고사의 경우에는요, 당월에 시행되었었던 모의고사의 독해 파트 지문을 전범위로 시험 범위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부분이 일반 고등학교들의 시험 범위였다면요, 청담고 같은 경우에는 외부 지문으로 이제 breaking news, 실제 뉴스 기사글 하나 하고요. 그 다음 Going Home the Last Lesson이라는 두 가지 소설 지문을 시험 범위에 추가를 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지금 이 시험 범위를 봤을 때 절대로 적은 분량이 아닙니다. 물론 전통적으로 청담고등학교는 시험 범위가 많은 학교는 아니었습니다만,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시험 범위가 좀 예년들에 비해서는 좀 늘어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시험 범위가 절대로 적지 않다라는 거 유념해 두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작년 중간고사를 기준으로 하여 출제 현황을 분석드리면 문항 구성 및 배점은 객관식 24문항, 그리고 서술형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식이 총 70점 만점, 서술형이 30점 만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시험 범위별로 출제 비율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교과서는 33%, 모의고사도 33%, 외부 지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있죠? 영어 신문 기사와 소설 2편, 걔네들이 26.7%였고요. 이제 시험 범위를 전부 다 섞어서 출제한 문항들이 6.7%였습니다. 그럼 지금 이 비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이제 선생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데 그 범위들만큼은 좀 고르게 분포를 하시려고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시험 대비를 하는 데 있어서도 단 하나의 시험 범위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로 작년에 청담고 1학년 학생들을 울렸었던 고난도 문항 한 4문항 정도가 킬러 문항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항을 실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객관식 10번의 어법 추론 문제였는데요. 어법 문제는 당연히 고등 영어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으니까 청담고에서도 출제가 되었는데, 이제 일반 단어형이라든지 단어 밑줄형이라든지 빈칸형 말고 이런 식으로 문장 단위에다가 밑줄을 그어놓고 그 속에서 어법상 틀린 부분을 찾아라 라는 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 문항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밑줄이 쳐져 있는 문장들의 길이도 만만치 않아요. 근데 실제로 정답을 들여다보시면요, 그 어법상 틀린 부분을 찾아보면은 한 단어 내지 두 단어를 이제 어법상 틀린 표현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항들을 풀려면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 긴 문장을 처리할 수 있는 기초 체력도 당연히 필요할 거고요. 그 속에서 학습한 문법 개념을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그런 것들까지 따져야 되는 문항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객관식 17번은 내용 이해, 추론 문제였는데요. 내용 이해 문제는 일반적으로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 이 문항을 킬러 문항으로 가져왔느냐? 사실 문항의 난이도 자체는 높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요, 이 지문의 길이가 무려 시험지 한 페이지를 전체를 메꿀 정도의 길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문의 길이가 요 정도 된다면은 애당초 요 정도 길이가 되는 이 정도의 길이가 되는 지문을 처리하는 것도 어려울 텐데 심지어 선택지까지 영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문 내용을 숙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각각의 선택지를 특히 짧지 않은 길이의 문장들을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능력까지 요구하는 문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비슷한 패턴인데요. 내용 이해 중에서 답할 수 없는 질문을 찾아라. 이것 같은 경우에도요. 지문의 길이가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지 한 페이지 그 3분의 2 가량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실제 문항도 다 마찬가지로 선택지가 영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문항이 특히 학생들 입장에서 어려웠을 수 있었던 부분은 각각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요. 이 지문에서 정확히 근거를 잡고 찾았어야 되는 부분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본인이 내용을 숙지하고 있더라도 선생님이 어느 부분을 삭제하거나 변형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이 제한된 시간 안에 긴 지문을 소화해야 된다는 점에서 이 문항 역시 어려운 문항으로 꼽힐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술형 문항이었는데요. 서술형의 마지막 문항이 틀린 어휘를 찾아서 고치는 문항이었습니다. 무려 지문에서 틀린 어휘를 세 부분을 찾아서 고치는 문항이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두 문단 정도의 기사글이에요. 두 문단 정도 길이면 적지 않은 양이고 영어 기사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과서 수준에 비해서는요. 어휘의 난이도가 상당히 올라 있습니다. 근데 그 어휘의 난이도가 꽤 높은 편인 이 길이의 지문 속에서요. 틀린 부분을 세 문항을 찾으래요. 심지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밑줄이나 빈칸, 표시 등을 하나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답을 찾아보면은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어법 문제와 마찬가지로 그냥 한 단어씩만 이렇게 비틀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 문항이 이제 실전에서는 지문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단순히 내용을 숙지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각각의 문장들의 연결 관계까지 이해를 하고 있었어야 됐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총평을 드리자면요. 첫 번째로는 시험을 그냥 냉정하게 보면은 그 30문항 중에서 킬러 문항을 4문항으로 골랐다는 것은요. 난이도가 전체적으로는 높지 않은 편입니다. 특히 서술형이 다른 학교에서는 보통 서술형 때문에 등급이 갈린다고 하는데 청담고 같은 경우에는요. 방금 보여드린 킬러 문항 중에서 서술형은 한 문항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술형이 상대적으로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쉬운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신 것과 같이 시험 범위가 적지 않아요. 일단. 그래서 적지 않은 양의 시험 범위를 학습해야 된다는 부담도 있을 텐데 지문의 길이도 특히 기사글이나 소설 지문 같은 경우에 상당히 길었었죠. 그래서 실전에서 학생들이 얼마나 시간 관리를 잘할 수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시험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대신 일반적인 고등학교가 단순 지문 암기만으로는 이제 극복할 수 없는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반면 작년 청담고 같은 경우에는요 암기를 꼼꼼히 했었더라면 효과를 볼 수 있는 시험이긴 했습니다. 물론 한 기출문제의 경향이 이랬었다라고 해서 암기가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는 이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신 것과 같이 소설과 기사가 시험 범위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고등학교 1학년 수준보다는 약간 더 높은 수준의 기본 독해 및 어휘 능력을 요구하는 시험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추세를 갖고 있는 청담고 내신을 대비하기 위해 어째서 우리 센티움 학원에서 저와 함께 공부를 해야 되느냐? 제가 이제 아무래도 박사과정까지 밟고 있는 전공자다 보니까요. 이제 남다른 깊이로 이제 내신 수업 시스템을 구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살짝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전체적인 수업 방향을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고등 영어에서는 중학교 때처럼 주먹구식 암기는 오히려 독입니다. 한번 암기를 통해서 그 시험을 잘 봤다라고 해도요. 암기라는 것은 이제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암기를 해놓고 시험이 끝나면은 그 암기했던 내용이 다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축적되기보다는 금세 이제 단기 기억에 의존하는 시험 형태이기 때문에 이후 시험에서는 기존에 쌓아놓은 능력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쌓아가서 가속도를 붙인다기보다는 처음부터 다시 외워야 되는 형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먹구구식 암기는 지향하는 쪽으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아예 암기를 피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학생들이 최소한으로 암기했으면 좋겠는 문장들은 제가 이런 식으로 수업 자료에다가 다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시만 해주면 학생들이 셀프 테스트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반영된 이제 셀프 테스트지도 함께 자료로 나갈 예정입니다. 두 번째인데요. 제가 수업을 할 때는 가능하면은 출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는요,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는 학생들도 다시 한번 체크할 수 있도록 올바른 개념으로 알고 있는지 확인을 시켜줄 거고요. 몰랐던 학생이라면 당연히 더욱더 꼼꼼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제가 작년에 내신 대비를 했었을 때 그 수강했었던 학생의 이제 필기 노트를 보시는 건데요. 이제 지문도 당연히 꼼꼼하게 분석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트, 필기하는 부분이 이렇게 가득 채워질 정도로 개념 설명도 자세하게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스타일에 맞춰서 그냥 외부 사이트 자료를 일반적으로 짜깁기해서 쓰는 게 아니라요. 제가 직접 자료를 제작합니다. 그래서 직접 학교 스타일에 맞춰서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만 똑똑하게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드리자면요. 이제 모의고사 지문 예시인데요. 모의고사 지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문장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시험에 출제된다면 어떤 부분이 변형 포인트인지 이렇게 다 표시를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배운 내용을 이제 배우고서, 많이 배우고서 스스로 복습을 안 하면 결국 본인 것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복귀할 수 있도록 복습 노트도 제작될 예정이고요. 매 시간 수업 내용, 이전 시간에 수업했던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그대로 테스트를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은 다 테스트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이제 그냥 단순히 빈칸 채우고 어법을 선택하는 문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이제 핵심 어법에만 집중해서 학습도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외워야 할 문장으로 찍어줬던 것들은 그럼 이제 그 문장들에 대해서는 암기 테스트를 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사이트 문제를 썼을 때 외부 자료를 그냥 쓰면 학생들한테 사실 도움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외부 사이트를 사용하게 되더라도요, 어느 정도의 가공을 거칩니다. 그래서 제가 문항 선별은 물론이고요, 웬만하면은 문항들을 다 자작 문제로 만들 겁니다. 그러면 선별하고 자작 문제로 만든 문제들은요, 학생들에게 필수 숙제로 제공이 될 거고요. 필수 숙제는 제가 한 문항도 빠짐없이 수업 시간에 다 커버를 해줄 거고, 그 외에도 여러 개의 문제를 풀면서 기초 체력을 키우고 싶은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한테도 추가적으로 혼자 학습할 수 있는 변형 문제들을 잔뜩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진행하는 그 직접 만든 문제를 바탕으로 한 쪽지 시험이고요. 그 외에도 학생들이 원한다면은 외부 사이트 자료를 조금 가공해가지고 추가적인 변형 문제도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청담고 영어 그리고 나아가서는 고등 영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영어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잠깐 총평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제 중학교 때는 그냥 제한된 시험 범위 내에서 출제되는 포인트도 되게 제한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는 지문 시험 범위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암기만 정확히 한다면은,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만 정확히 암기를 한다면은 충분히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는 달라요. 고등학교는 단순 암기를 통해서 그냥 빠르게 여러 번 돌리는 것보다는 이제 살짝 속도가 더뎌질 수는 있어도 정확한 방향으로 올바르게 분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가장 많이 말해주는 게 to know something 이라는 표현과 to know about something 이라는 표현의 차이점을 많이 언급을 하는데요. to know something 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내가 온전히 알고 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이 something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 때 내가 설명을 할 수 있는가, 그 정도 단계에 도달한 것을 갖다가 to know something, 올바르게 알고 있는 상태라고 하고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영어 성적을 잘 받지 못하는 경우를 잘 들여다보면요,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to know about something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무언가를 온전히 아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다.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익숙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 영어에서는
아는 것과 익숙한 개념들 그 사이의 간극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공략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학기에 센티움 학원에서 영어 수업의 방향도 이제 익숙한 것들도 아는 것으로 만들 거고 몰랐던 것도 아는 것으로 만들어주는 쪽으로 수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바른 교육으로 시험날 자신감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저의 키프레이즈처럼 이제 저도 수업을 잘 준비해서 청담고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